이번에 용감하게 목소리를 내셨는데 네. 사실 이거 통선 보면은 엄청나게 참패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다경화가 많이 심하게 돼서 네. 기독교인으로서 또 기업인으로서 참 나라 보면은 마음이 참 무거우실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어떤 책임은 없는지 네. 그리고 또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을지 네. 생각하시는 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전반적으로 저희 교회의 네.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이 미국의 60년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 참여에 관심을 많이 잃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의 정치 참여에 대한 개념이 없었었죠.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교회 내에서 혹은 뭐 보수 세력 내에서의 분열과 다툼, 이제 안타까운 상황들을 많이 보잖아요. 사실 저는 그것도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정치 참여에 대해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나오는 미성숙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감사하게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 안타까움들은 뭐 저를 포함해서 이런 미성숙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누구 사람 뭐 이런 영웅을 기대한다거나 이제 아니면 이런 이제 욕설과 그런 이제 과격한 싸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통합되지 이제 못하는 연합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던가 이런 모습까지도 우리가 이제 아주 초반에 일어나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저도 많이 기도를 하고 많이 애를 썼어요. 뭐 해봤자 뭐 주변 사람 설득하고 뭐 유튜브 채널이나 제가 갖고 있는 SNS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지지 표명하고 이렇게 한 것 정도였는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충격이었죠. 어쨌든 180석이 이제 저쪽으로 넘어갔으니까요. 제 아내와 대화를 전 참 많이 하는데요. 아내도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생전 코피를 안 흘려요. 근데 저녁에 한번 흘리고 아침에 한번 흘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저도 충격도 컸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저도 많이 배워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니까 저의 기도나 바람이 빠르고 쉬운 승리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헤게모니, 그러니까 대세가 저쪽에 넘어갔다는 것이 실감하게 됐어요. 예. 물론 뭐 1,400만 표, 1,200만 표 저렇게 뭐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아라고 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 제가 옛날에 그 이명박 대통령 때 소고기 파동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헤게모니가 넘어가 있던 게 뭐냐면은 이제 모든 언론과 시민 단체 이런 매스컴 이 목소리가 설득을 하는 힘이 저쪽으로 넘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숫자도 점점 많아졌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도 제대로 이제 이슈화를 시키지 못한다거나 그걸로 반전을 꾀하지 이제 못하는 모습들이 일어나는데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은 뇌에 구멍이 난다는 그런 괴소문 수준의 그러니까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허구인 것으로 엄청나게 광장에 모인 걸 기억을 하거든요.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울면서 시위를 했던. 그러니까 저쪽은 허구를 가지고 증거도 없는 뭐 사실을 조금 왜곡한 정도의 거짓말도 아닌 허구를 가지고 저렇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때도 거의 허구 수준의 거짓말로 탄핵까지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이런 모습을 제 가까운 지인 중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2년 뒤에 대선을 준비해야 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쪽에서 대통령이 세워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헤게모니가 다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지휘가 그 리더십이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인 것이죠. 오히려 더 보수, 수구, 꼴통이라는 이미지로 더 강화시켜서 또다시 탄핵이라던가 이미지, 탄핵보다 오히려 보수주의 세력을 더욱 부정적인 이미지로 만들어서 묶어서 저쪽을 지지하게 만드는 힘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체질적으로 우리 국민 한 명 한 명의 분별력을 키워주는 장기적인 교회 중심에서의 성경대로의 바른 정치 의식을 장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제가 쉽고 빠른 싸움, 쉽고 빠른 승리를 바랬던 잘못된 기도를 이제 깨달으면서 길고 지루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힘든 싸움을 각오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게 시간이 걸리는구나, 그리고 걸리겠구나, 그리고 힘들겠구나, 이거를 각오를 하고 우리가 제 할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 도움을 계속 구하면서 가는 것이 좀 더 건강한 방향성이겠구나. 실례로 제가 친하게 지내고 존경하는 어른이 계신데 그분이 기독교 NGO 단체의 대표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장로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복음적으로 그 조직을 기독교 단체이니까 그래서 복음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으셔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해 나가시려고 했는데 채 1년, 2년도 안 돼서 나오셨어요. 예, 왜냐하면은 대표는 바뀌었지만 그 부대표부터 모든 임직원들이 작용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를 해도 아무도 따르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 보수주의자인 지도자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 보수주의자들도 통합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지지를 얻지 못한 헤게모니, 언론도 메인스트림 언론이 저쪽으로 다 넘어가 있으니까 시청률 많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틀어놓고 많이 보고 많은 영향력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길고 힘든 싸움을 각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슈 파이팅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보다 더 잘 하시는 분들이 많다. 예, 너무나 많다. 그거는 뭐 내가 끼어들어서 더 하지 않아도 크게 대세에 변화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의 역할을 계속 해주시고 저는 기업을 더욱 탄탄하고 강력하게 이제 키워가면서 성경적 기업 경영 그리고 이제 바른 성경적 정치 의식을 교육하는데 PLI 교육 그리고 이제 L정치연구원이랑 또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